제티와 함께하는 수학의 바이블. 오늘은 조합 단원을 할 시간입니다. 자, 먼저 조합 개념 열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이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것, 기호로 NCR, R와 같이 나타낸다.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순서에 상관이 없거나 순서가 정해져 있다. 자, 이 말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순서에 상관이 없거나 순서가 정해져 있다. 순서 상관없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같은 뜻으로 이해가 되나요? 맞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순서를 따지지 않겠다. 순서를 따질 수 없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4장의 카드 1, 2, 3, 4 중에서 2장의 카드를 택하여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택해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4P2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도 넉 장 중에서 2장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된 2장만 돌리고,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NPR은 N장 중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을 하고 그 R개만 따로 돌리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가능하게 되죠. 이게 바로 순열과 조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NPR을 이전에 식으로 어떻게 썼었냐면 N-R팩 분의 N팩으로 썼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NCR은요, R팩으로 나누어 주면 NPR을 R팩으로 나누어 준 것이니까 따라서 여기 R팩만 추가되는 식으로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NCR을 나타내는 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NC형은 1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0개를 선택하는 방법, 가만 놔두는, 있는 그대로 놔두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요. N개 중에서 N개를 다 선택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물론 있네요. 자, NCR은 NCN-R과 같습니다. 자, 이게 같다라고 하는 것을 주어진 이 식을 이용해서 증명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N개가 있습니다. 전체 N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R개를 선택을 하면 나머지 N-R개는 선택이 안 된다는 뜻이겠네요. 자, 바로 이거죠.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것은 N-R개, 선택되지 않는 N-R개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의 수를 갖죠. 자, 충분히 이해가 되나요? 10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3명을 선택하지 않는, 3명이 아닌 나머지 7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동일하겠죠. 3명을 선택할 때마다 7명이 선택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와 같은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계산이 공식이 왜 유용하냐? 바로 계산 때문이죠. 10C7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7팩분의 10P7을 계산해야 됩니다. 7팩분의 10P7. 자, 그런데 그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3팩분의 10P3을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겠네요. 그리고 이걸 풀어서 써보면 결국에 이거하고 같아진다는 거 분모 문제 약분되면서 확인이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NCR은 또 이와 같은 공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우리 NPR 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요. 서로 다른 N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R개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자, 특별히 어느 한 놈에게 관심을 가져보았을 때, 자,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 또는 이거. 이 특별한 이놈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이놈이, 자, 이건 어떤 때일까요? 이거는 뽑힐 때, 이거는 안 뽑힐 때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안 뽑힌다면, 안 뽑히는 것부터 해볼까요? 이 한 개가 안 뽑힌다면 나머지 N-1개에서 R개를 뽑았다는 뜻이죠. N-1개에서 R개를 뽑았다는 뜻입니다. 또 이게 뽑혔다면, 그렇다면 N-1개에서
R-1개만을 추가로 뽑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관심 갖는 이것이 뽑혔다면 R-1개를, 안 뽑혔다면 R개를 뽑는 이런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NCR을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식은 자주 활용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4C3 더하기 4C4와 같은 식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거는 결국에 무엇과 같다? 주어진 공식을 그대로 활용해 보세요.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5C4가 됩니다. 5C4. 실제로 그 값을 계산해 보면 4C3은 4고요. 4C4는 1입니다. 5C4는 5고요. 4 더하기 1은 5. 맞네요. 확인되나요? 자, 이 공식은 반드시 꼭 3번 공식도 마찬가지고요. 꼭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도형의 개수 해볼까요? 일직선 위에 3개 이상의 점이 있으면 같은 직선이 만들어진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3개 이상의 점이 있으면 같은 직선이 만들어진다. 1개, 2개, 3개의 점이 있으면 어느 두 점을 선택해서 직선을 만들 때 이 두 점을 선택해서 만든 직선과 똑같은 직선이 만들어진다. 중복 계산된다는 뜻이죠. 6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선분의 개수와 직선의 개수 구하라고 했어요. 선분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6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할 때마다 선분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분은 모두 다 다른 선분이죠. 다 다릅니다. 15개의 선분이 만들어지죠. 자, 반면에 직선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6개 점 중에서 2개 점을 선택할 때마다 직선을 만들 수 있어요. 6개 점 중에서 2개 직선을 선택할 때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3점 이상이 놓여 있는 경우엔 이 두 점을 선택해서 직선을 만드나 이 두 점을 선택해서 직선을 만드나 이 두 점을 선택해서 직선을 만들 때가 모두 중복해서 계산되어 있는 거죠. 몇 번이 중복되어 있죠? 2번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번, 여기서 2번 빼주죠. 그래서 11개의 직선 이와 같이 구해지게 됩니다. 직선과 선분의 차이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겠나요? 자, 이번에는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은 일직선 위에 3개 이상의 점이 있으면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떤가요? 점이 일직선상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여기 있는 3개의 점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없죠. 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12개의 점이 있습니다. 12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3개의 점을 선택하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런데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는 빼줘야 되죠. 자,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3점, 이렇게 3점. 자, 세로점 3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게 모두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또 여기 있는 4개의 점, 4개의 점에서 3개, 아무 3개의 점이나 이 4개 중에서 아무 3개의 점이나 선택할 때도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게 3가지가 있네요. 3줄. 따라서 이거를 빼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빼줘야 될 게. 자, 어디가 또 일직선이 보이나요? 그렇죠? 여기 대각선이 보이나요? 요렇게 3점, 요렇게 3점. 반대로 이렇게 3점, 이렇게 3점을 선택했을 때, 즉 4가지 경우죠. 이때도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00개의 삼각형, 꽤 많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불과 12개의 점인데. 다음은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은 간단해요. 평행사변형이라 함은,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평행사변형이라 함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로줄 2개와 세로줄 2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 가로줄 2개, 세로줄 2개를 선택하면 이 두 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여기 만들어지죠. 자, 이처럼 가로줄 5줄 중에서 2줄을 선택하고요. 세로줄 6줄 중에서 2줄을 선택할 때마다 평행사변형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겠네요. 계산하면 답이 구해지죠. 6C가 얼마죠? 3, 15, 150이네요. 150개의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 크기가 다른 평행사변형이죠.
이걸 뭐 일일이 세서 구한다. 뭐 거의 불가능하겠죠. 150개를. 삼각형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조합을 적절히 활용함에 있어서 이런 도형들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자,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한번 살펴볼까요? 예제 4번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사용한 숫자를 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세 자리 자연수로 만들 때 이렇게 되는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는 그러한 세 자리 자연수 A, B, C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 세 자리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하면 그 숫자가 점점 커져라, 같거나 커져라 라는 뜻이네요. 자, 따라서 여기는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또는 같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즉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기억납니까? 조합은요 순서에 상관이 없거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ABC가 자리 바꿀 일이 없는 거죠. 즉 6개의 수 중에서 3개의 수를 선택하면 그 세 수 사이에는 반드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크기가 정해져 있죠. 따라서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이 그냥 그대로 ABC라고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또 A하고 B는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6개 수 중에서 뽑아야 할 수는 2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 답은요 6C3 더하기 6C2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주의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헷갈리기 쉬운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져와 봤는데요. 개념 넓히기 1-3번 문제예요. 증권회사, 통신회사, 건설회사가 각각 있습니다. 업종별로 적어도 하나의 회사를 택하여 4개의 회사의 입사원서를 내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자, 요즘 취업 힘들죠.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4개의 회사의 입사원서를 넣고 꼭 합격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못 계산하는 경우, 잘못된 풀이를 먼저 한번 보여줘 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적어도 하나의 회사를 택하라고 했으니까 증권회사를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하고요. 통신회사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하고요. 건설회사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 조건을 맞춘 거죠. 그러고 나서는 남아있는 데 중에서는 그러면 아무 데나 선택해도 되겠네. 남아있는 게 모두 몇 개지? 7개가 남았네요. 그렇다면 7개 중에서 나는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할 거야? 틀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그 답이 25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계산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그 이유 구분할 수 있나요? 자,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중복되는 경우가 생겨요. 증권회사에 있는 A증권회사를 뽑았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쭉 해서 계산했어요. 여기에는 A가 안 들어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B를 뽑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A가 뽑힐 수 있죠. 즉 A, B를 뽑는 경우와 B, A, 결국엔 증권회사에서는 A, B 2개를 뽑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경우가 각각 다른 경우의 수로 세지게 된다는 겁니다. 중복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계산이 옳은 계산이냐? 처음부터 정해주는 겁니다. 무엇을요? 증권회사를 2개 뽑을지, 통신회사를 2개 뽑을지, 건설회사를 2개 뽑을지를 결정을 해주고서 가는 거죠. 증권회사 셋 중에 2, 통신회사 셋 중에 1, 건설회사 넷 중에 1 이렇게 뽑겠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통신회사가 2개입니다. 통신회사 2, 건설 1. 이번에는요 건설이 2개죠. 그래서 4C2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계산해주고 그 합을 계산하면 12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126이 나와야 돼요. A가 각각 36, 36, 54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구분할 수 있겠나요? 꼭 주의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음부터 그 경우의 수를 나누어 놓고 적어도 하나의 회사가 뽑히도록 경우를 나누어 놓고 계산을 해야
중복되는 사례가 없이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기본 다지기로 만나도록 할게요.